네,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 잘하는 변호사 이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판결에 관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판결문 원문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리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잡지사에서 판결 원문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간략하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고와 피고는 88년에 결혼을 했고요. 이혼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몇 년간 이렇게 혼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요. 이 사건은 2017년 7월에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갔어요. 조정은 소송하기 전에 원만히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한다는 것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소연 관장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에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랑 TNC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두 분의 약자에서 따왔다고 하던데, 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2019년 5월에는 공식적인 행사에 그 상간녀 김희영 씨를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마치 사실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더라고요. 상간자랑 같이 했었던 행사에서 원고는 김희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 마치 김희영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를 이 판결문에 써져 있어요. 원고와 김희영 씨는 2006년에 처음 만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판결문 보면 김희영은 2008년 6월에 미국 뉴저지 법원에서 전 남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2008년 11월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걸로 나와요. 근데 지금 2018년 1월경에 김희영 씨가 SK건설로부터 반포 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이걸 또 SK그룹에 24억에 팔아요. 그러면 10억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가에 아마 취직을 하고 고가에 이렇게 처분해서 김희영 씨한테 그렇게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산이 되거든요. 근데 2009년 5월에 그 노소연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처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아플 때 외도를 했다, 이러고 또 되게 안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세계일보에다가 일방적으로 또 편지를 보내서 수감 중에 혼외자가 있고 우리의 부부관계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취지로 또 주장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김희영이 이혼을 계획한 다음 김희영으로 하여금 이혼 청구 해소를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고, 나아가 혼외자까지 낳도록 시키는 등 원고가 원피고의 혼인관계를 존중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 좀 이런 표현 좀 사실 잘 하지 않는데, 원고는 혼인기간 도중 늦어도 2009년 초경에는 김희영과 부정한 관계로 나아갔고, 2010년 7월에 김희영과 사이 혼외자를 낳은 이후 2011년 9월에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10수년 이상 김희영과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혼은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피고 노소연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원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이혼 조정 신청 이후 계속하여 피고의 자기중심적 행동 방식, 이중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이미 2005년경 내지 2007년경 파탄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상간녀인 김희영 씨에게 상당한 금원을 줬는데, 저도 이게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이 사건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 배우자인 노소연 관장에게는 매월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월 5천만 원, 그리고 워커 에메랄드 빌라 임차료 월 6천만 원,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긴 해요. 1억 3천 정도를 경제적 지원을 원래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고는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고 2019년 2월부터는 이 신용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간녀한테 어떤 지원을 했는지가 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원고는 TNC 재단 출연금, 그리고 김희영 가족에게 대한 금원, 그리고 혼외자한테 학비, 이런 걸 해서 김희영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김희영과 관련하여 합계 약 219억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김희영과의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 외로 지출로 186억 원을 소비하였다는 점을 또 원고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본처한테는 이런 생활비를 중단하고 상간녀인 김희영 씨한테는 219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이 20억입니다. 상간녀 김희영 씨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노소연 관장이 또 위자료를 또 30억을 또 청구를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월 정도에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근데 보통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있으면 공동 불법행위고 부진적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이미 최태원 회장한테 20억이 나왔기 때문에 20억을 초과해서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판결 내린 재판부가 가사 2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재판부가 원래 위자료를 많이 주는 재판부예요. 재판부 배당에 대해서도 원고 피고에서 되게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원래 가사 1부에 배당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사 2부로 배당이 바뀐 이유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노소영 관장이. 그래서 이게 배당이 바뀌었는데 원래 가사 2부가 위자료에 있어서 되게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 부장판사의 성향이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그 김시철 부장판사한테 받지 않았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잘 만나는 것도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그 2심 판결이 원고들한테는 정말 좀 희망적인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위자료 액수가 너무 좀 작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0억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판결을 좀 해주셔서 그나마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판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박수 받을 만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한테 사실 20억도 사실은 치킨값도 안 돼요. 근데 위자료니까 그거밖에 안 되고, 재산분할 진짜 1조 3,808억. 판결을 보면 노소영 관장은 전체 재산이 한 230억 정도 있는 걸로 나와요. 그것도 뭐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은 액수잖아요. 외국에 보면 균등분할 뭐 이런 게 좀 보편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 정말 한순간 이혼해주면서 배우자한테 전 재산의 거의 반 가까이를 떼주면서 그 여자분들이 그 세계 갑부 몇 위에 막 갑자기 올라요. 전혀 재산이 없다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되게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결과를 상고심에서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릴지 좀 그 부분이 많이 저도 기대가 됩니다.